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집안도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새 며느리를 처음 본 그 순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도 내 등골을 싸하게 적신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집안에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 아주 민감한 사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부잣집으로 떠받들어지는 이 집안도 과거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몰락 직전까지 갔었다. 사람들에게 떠벌릴 수 없는 지저분한 고비도 많았다.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 그리고 나는 그 과거를 들춰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다시 나타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런데 그날 새 며느리가 대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나는 바로 알아챘다. 아, 이 아이 뭔가 알고 들어오는구나. 기도차게도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요즘 애들한테서 보기 힘든 예의 바른 태도, 조심스럽게 웃는 얼굴 겉으론 참 예쁘고 공손한데 그 얼굴에 묘하게 감춰진 짙은 목적 같은 기운이 있었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다.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눈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그리고 내 촉이 말했다. 이 며느리 우리 집에 그냥 시집 오러 온 게 아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내 눈은 더 크게 떠졌다. 보통 처음 오는 사람은 집이 넓다, 예쁘다, 어머 고급스럽다 이런 반응을 한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다. 그 아이는 우리 집 천장, 장식장, 오래된 그림, 복도, 소파, 모든 공간을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훑어보았다. 어쩌면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듯이 마치 여기가 그 자리였구나 하고 확인하는 표정. 그 순간 진짜 등골이 섬찟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얘 우리 집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거지?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르게 들리지만 나는 그 떨림을 감지했다. 근데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은 아니었다. 마치 오래 묵혀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처럼 복수인지 결심인지 모를 감정이 손끝에서 고스란히 전해졌다. 식사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한마디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나는 정말 그 눈빛이 너무 불편했다. 우리 집안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초점,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우리 집 가장 오래된 상처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사람이 이런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고 날카롭고 묘하게 슬펐다. 게다가 며느리가 내 아들의 말, 내 남편의 말, 우리 집안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그래, 이 집이 바로 그 집이지, 이 집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지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 식사 후 며느리가 혼자서 거실을 둘러보다가 한 장의 오래된 사진 앞에 멈춰섰다. 그 사진, 1960년대 말 아주 낡고 작은 우리 공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성공하기 전 우리 가족이 사업을 말 그대로 기어다니듯 하던 시절. 그 시절 우리는 망하기 직전이었고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납품업체 사장님이 우리 가족을 도와줬다. 그분 덕분에 우리 집안은 지금의 부자가 된 거였다.
그 사진 속 오른쪽 뒤,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그 사장님이 있다. 늘 우리 가족에게 빛처럼 남아있던 그분.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을 아주 조용히 들이켰다. 입술이 떨렸고 눈이 붉어졌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무너졌다. 그 단어 하나가 내 오래된 기억을 단칼에 찔렀다. 아버지. 아버지. 그럼 혹시 이 아이 그 사장님의 딸? 우릴 살린 그 사람의 딸?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정말 우연이라고? 말이 안 됐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느낌이었다. 그동안의 낯선 익숙함, 그 눈빛, 그 목적 같은 분위기, 모두 설명이 됐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우리 가족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빚, 미리 갚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오래된 인연. 그 모든 게 바로 누남 며느리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며느리의 정체를 이제야 알아챈 나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웠다. 이 아이, 우리 집에 왜 온 걸까? 도우러 온 걸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외면했던 과거를 들춰내려는 걸까?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절대로 단순한 결혼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사랑 같은 건 더더욱 아니다. 이 집안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폭풍이 시작되었다.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 밤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아니, 눈을 감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머릿속에서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났다가 또 떠오르고 그 교묘한 미소와 예의 바른 말투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마치 나를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소름 끼쳤다. 마치 낯선 사람이 집안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 낱낱이 훑히는 시선, 내가 모르는 계획.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 것이다. 며느리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느껴졌다. 그 아이는 우리 집이 처음이 아니었다. 분명히 나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눈빛은 여기 내가 지켜볼 곳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낮에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집 구조를 샅샅이 훑어볼 때 그 시선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 집에 숨겨진 구석구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다시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런 묘한 정확함이 있었다. 게다가 그 낡은 흑백 사진 앞에 섰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이 분명히 흔들렸다.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집이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도와주던 공장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집을 구해준 결정적 인물, 그 유명한 납품업체 사장님. 나는 그 사장님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걸 베풀었지만 또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가 없는 도움은 아니었으니까. 그 시절의 빚과 굴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런데 며느리가 사진 앞에서 아버지라고 말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아이의 입술을 유심히 보았다.
또렷했다. 그 아이는 사진 속 인물 중 한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다. 그 순간 내 다리는 힘이 풀려버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 인물 중 납품업체 사장님은 내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집의 흑역사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동안 온몸이 떨렸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때, 돈은 없었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공장 문을 닫을 뻔했던 그 지옥 같은 시기. 그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사장님이었다. 그 사람은 거칠었고 무서웠고 금전적인 도움 뒤에 보이지 않는 압박과 조건을 늘 가지고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살았지만 그 뒤로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그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기억이 있는 나에게 그 사장님의 딸이 며느리라니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다. 혹시 복수일까? 우리 집을 다시 쥐고 흔들려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그때 받았던 도움의 대가를 이제 와서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불편한, 인정하기 싫은 생각까지 스쳤다. 혹시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모른 채 그 아이의 계획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걸까? 나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가방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자세.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까지 감추고 싶어 하는 듯한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느낌. 그 가방 안에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 비밀을 열어보는 순간 돌아오기 힘든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열어보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내 가슴을 계속 죄어왔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목표가 있었다. 그 아이의 모든 눈빛, 행동, 말투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의 그것이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우리 집에?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첫 만남, 작은 대화, 눈빛 하나하나가 그 아이가 품고 있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희생양? 장애물? 혹은 예전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머릿속이 복잡한데도 한 가지 생각만은 확실했다. 그 아이는 절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유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몸이 묵직했고 가슴은 쿵쿵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이 아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 뭐가 되든 대비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잠들지 못했다. 어쩌면 앞으로 한동안 평범한 밤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가지고 온 그 흑백의 그림자가 우리 집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식하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며칠 동안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시감이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그냥 새 식구를 맞이한 어색함이려니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내 일상을 너무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집을 지켜봐 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특히 내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사소한 기억들까지 며느리는 너무 정확히 짚고 넘어갔다. 식탁에서 내가 선호하는 자리, 내가 아침마다 마시는 차의 향, 심지어는 남편이 가끔 잠 못 이루는 이유까지. 이런 정보들을 누가 알려줬을까? 내 아들이? 말도 안 된다. 준우는 그런 꼼꼼한 성격이 아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스스로 알아낸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점심 준비를 함께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익숙한 빛깔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즐겨 먹던 과일 정가였다. 그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맛 내 젊은 시절의 아주 고된 기억과 함께 따라오는 음식이었다. 그 시절은 남편 사업이 바로 무너지기 직전이라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이 캄캄해지던 때였다. 돈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할 때 냉장고에 있던 작은 정과 조각 하나를 꺼내 먹으면서 마음을 추스르곤 했었다. 그걸 며느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정가라니 요즘 누가 이런 걸 구하니? 내 나긋한 말투와 달리 속은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님이 좋아했던 걸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요. 순간 손에 힘이 풀렸다. 아버지, 내가 그녀의 아버지를 아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안의 과거와 연관된 그 사람일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우리 가족이 성공하기 훨씬 전,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시절이 있었다. 거의 모든 거래처가 발을 빼던 그때 단 한 사람만은 계약을 끊지 않았다. 정체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그 묵직한 목소리의 사장님.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분은 꿈도 못 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의 말 속에 등장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 과거에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순간을 건드렸다. 나는 다시 물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고? 마치 무심하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며느리의 대답 하나에 내 심장이 좌우될 상황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정과 상자를 닫았다. 네, 아버지가 예전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을 도와드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어머니도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서요. 조금? 그건 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고통이 아니었다. 눈물과 후회,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 그 시절을 기억하는 나는 며느리의 말에 숨을 들이켰다. 정말 그녀는 그 사장님의 딸인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우연일 뿐인가? 하지만 내 직감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이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 아이는 준비된 며느리다. 그러나 나는 속내를 감추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감동적인 말은 결혼식 날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러면 오히려 의심스럽잖아. 나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농담을 섞으며 말을 흘렸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이 그 모든 장식을 전부 벗겨내는 듯했다. 사실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꽤 많이 찾아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많이 알려주셨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그냥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그 집안의 딸로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우리 가족의 빚을 알고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빚은 갚으려고 온 걸까? 아니면 되갚으려고 온 걸까? 그 순간 며느리는 덧붙였다. 저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니까요. 존경? 그 말이 불편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장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도움을 준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고 사업이 살아난 후에도 정신없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다. 그게 마음에 늘 걸렸는데 그 사장님의 딸이 내 며느리라면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 내 가슴에서는 알 수 없는 두 감정이 동시에 치솟았다. 경계심, 미안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 혹시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다시 평가하러 온 건 아닐까? 우리 가족에게 남은 미지의 빚을 돌려받으러? 그래도 나는 며느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말투, 손짓 너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더 무서웠다. 어쩌면 이 아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필요하다면 너의 속마음까지 전부 다 들춰낼 거다. 며느리는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로 내게 말했다. 앞으로 어머니께 잘할게요. 그러나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 애썼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느꼈다. 이 아이 절대 평범하지 않다.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사랑도 아니다. 이건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며칠. 그런데도 이상하게 집안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다. 좋게 말하면 차분해졌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오늘은 더 그랬다. 아침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내려왔는데 며느리가 이미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나보다 먼저 커피 물을 올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른 아침을 이렇게 움직일 아이가 아니었는데 며칠간 지켜본 바로는 다희는 사람들 앞에서만 부지런해 보이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달랐다. 어머님, 어제 커피 드시던 거 보니까 연하게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내려와 봤어요. 그 말에 나는 그냥 그래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불편했다. 이 아이 나보다 먼저 움직인다? 내가 이 집의 여주인인데 왜 내가 뒤로 밀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며느리는 웃으며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잔에서 나는 향은 정갈했고 커피의 농도도 딱 맞았다. 이게 처음 내리는 사람의 솜씨는 아니었다. 다희야, 커피 잘 내린다? 내 말에 며느리는 살짝 멈칫했다. 그런데 그 아주 짧은 정적이 나를 더 신경 쓰이게 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많이 해봤어요. 아버지.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내 머릿속에 며칠 전 스쳐 지나갔던 이상한 의심이 다시 떠올랐다. 혹시 그 사장님의 딸?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며느리의 말투와 손놀림 하나하나가 내 기억 속 어렴풋한 그 사람과 겹쳐 보였다. 나는 며느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내 눈을 피하지 않는다. 보통 며느리들은 나하고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기 꺼려 하는데 다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눈빛이 맑고 차분해서 오히려 내가 기가 죽을 지경이었다. 며느리가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기분.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똑바로 마주보는가. 내가 아는 며느리들의 모습과는 달랐다. 어머님, 오늘 장 보러 가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메모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투 참 부드러운데 왜 나는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질까? 며느리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영역을 차지하려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당장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괜히 예민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쯤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님, 이 집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나는 순간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멈춰버렸다. 그 말은 웬만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힘들다니? 내가 왜 힘들어? 나는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다희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구보다 집안 책임을 많이 지셨으니까요. 어머님 같은 분이 있었기에 이 집이 지금 이렇게 안정된 거잖아요. 그 말, 칭찬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속이 간질간질했다. 이 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사업이 위태로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알 리가 없다. 절대로. 그런데 말투에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있었다. 며느리가 우리 과거를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그 순간 등줄기에 서늘함이 스쳤다. 내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느꼈는지 며느리는 갑자기 대화를 끊고 또다시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는 커피잔을 다시 쥐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예전에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얘기 말이에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얘기?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다희는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아버지가 예전에 큰 도움을 드렸던 집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집이 위기였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설마 그 얘기를? 그건 내 인생에서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었다. 우리 집안의 가장 비밀스러운 과거. 재벌가 체면의 흠집 하나라도 나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을 잇는다. 혹시 어머님 알고 계셨을까 해서요. 나는 숨을 가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느꼈다. 이 아이는 확실히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 순간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불안이 올라왔다. 이 며느리 결코 평범한 애가 아니다. 그저 예의 바르고 조용한 척할 뿐이지 속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너 대체 우리 집에 왜 들어온 거니? 그리고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내가 며느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건 단순한 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처음부터 어딘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잘했다.
부잣집 며느리로 오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지나치게 준비된 느낌. 솔직히 말하면 그 침착함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내 아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도를 다했다. 그러니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근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며느리의 과거를 조금씩 더 파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며느리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애의 걸음걸이, 손의 움직임, 표정 하나까지 계속해서 주시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손목을 문지르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목. 그곳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손상 흔적이 있었다. 단순히 요리하다 난 자국이 아니었다. 훨씬 깊고 오래된 생활의 흔적 같은 상처.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 너. 그날 밤 그 상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 집안 명의의 카드보다 현금을 자꾸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요즘 누가 현금을 챙겨 다니나? 가난한 집도 아니고 재벌가 며느리가 됐는데.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잠깐 외출을 나간 사이 우연처럼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며느리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리정돈이 잘 된 방, 깨끗한 책상. 그런데 책상 서랍 가장 밑바닥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띄었다. 7년 전 날짜. 우리 집과 오랫동안 거래한 납품업체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에 대표 김상칠 딸 결제. 이 문구가 내 눈에 활활 불붙는 듯 들어왔다. 7년 전 우리 가족이 사업 위기로 거의 무너질 뻔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납품업체 사장이 생각났다. 그래,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우리 며느리라고? 설마 아니겠지? 정말이라면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지? 복수? 잠입? 아니면 그냥 우연? 그 어떤 가능성도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 못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 서둘러 서랍을 닫으며 나 스스로도 떨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오는 과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를 마주보며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 아이는 평소처럼 순하고 고요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 너머가 보였다. 저 아이 지금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도대체 뭐지? 도움 준 사장의 딸이라면 우리 집을 향한 감정이 단순할 리 없었다. 과거의 은혜? 혹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 아니, 어쩌면 반대로 그런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식탁 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이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라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헌신적이었다. 남이 보기엔 좋은 며느리지만 너무 과했다. 어쩌면 그건 죄책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계산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며느리를 관찰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은 계속 쌓였다. 아들과 대화할 때는 밝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거나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 늦은 밤 베란다에서 전화하는데 말투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경직된 모습.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가 가끔씩 누군가를 미행하듯 살피는 눈빛을 보였다는 거다. 그 순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고. 이 아이는 평범한 과거를 가진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도 말 못할 무언가를 저지른 거라면? 그 생각이 들자 이건 의심의 단계가 아니었다. 이건 위기감이었다. 이 아이의 정체,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 나에게까지 숨기고 있는 비밀. 나는 결심했다. 당장이라도 파헤쳐야겠다고. 아니,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도 있다고. 며느리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 이제 반드시 밝혀내겠다. 나는 며느리 다희의 SNS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그게 그냥 취미 정도라고 생각했다. 사진 좀 찍고 예쁘게 꾸며서 올리는 요리 계정. 그런데 팔로워 수가 100만을 넘었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100만. 내 심장에 쿵 하고 박히는 숫자였다. 그리고 영상 조회수?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100만이 아니라 1000만 넘는 영상도 있었다.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아니, 이런 거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지? 평소처럼 차분하게 넘기려 해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실금이 나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늘 생활비 아끼려고 허덕인다고 말했다. 나한테 도움받는 것도 민망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손끝을 오므리고 죄송해요라며 겸손한 척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돈을 벌고 있으면서 왜 숨긴 거냐고. 내 속에서 마치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하루 종일 며느리가 했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다희야, 요즘 장도 비싸고 힘들면 말해. 엄마도 상황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때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제가 아끼니까 버틸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 몰래 쌀도 넣어두고 반찬도 챙겨놨다. 심지어 내 적금도 일부 깨서 두 사람에게 보태줬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다희는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지금 속은 건가? 훅! 그 생각이 들자마자 머리가 아찔해지고 손끝이 서늘해졌다. 아니, 내가 단순히 몰랐던 것은 괜찮다. 젊은 사람들 SNS로 이런저런 일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왜 꼭 우리한테만 돈 없다는 소리를 했던 걸까? 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한숨을 쉬었던 걸까? 왜 아랫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며 죄인 마냥 굴었던 걸까? 뭔가 이상했다. 이건 단순히 비밀 유지 정도가 아니었다. 의도된 감추기, 계획된 신비로움, 그리고 철저하게 조절된 감정 연기. 나는 다희의 최신 요리 영상을 다시 봤다. 그 아이는 화면 속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재료를 소개할게요. 그 웃음, 그 눈빛, 그 손놀림, 그리고 댓글.
다희님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화보 모델보다 더 예쁘세요. 책 언제 내시나요? 나는 영상을 끄고 한참 동안 손을 떨며 앉아 있었다. 이 아이 도대체 정체가 뭐지? 내가 알고 있던 다희는 조용하고 순하고 늘 미안해하던 그런 평범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건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돈, 명성, 팔로워, 인기, 그리고 영향력. 이 아이는 이미 우리 집보다 훨씬 큰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혹시 며느리가 우리에게 숨기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닌 건 아닐까? 정말로 말하기 싫은 과거, 숨기고 싶은 소속, 우리 집에 들어온 계기, 그때 문득 떠올랐다. 며칠 전 다희가 전화를 받으며 했던 말. 네, 아버지. 조금만 더요. 제가 곧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나는 친정아버지 걱정하는 전화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다. 곧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정리? 또 훅.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우연이 아니었다면? 혹시 며느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모르는 관계였던 건 아닐까? 혹시 정말로 목적을 갖고 접근한 건 아닌가? 생각이 쏟아져 들어와 내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엉켜붙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다희는 지금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조용히 냄비를 저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그 아이의 웃음이 더 이상 편안하게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희야. 그 아이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어머니. 식사 금방 돼요. 그 웃음, 그 표정.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나는 결국 속삭이듯 말했다. 너,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다. 그치? 그 순간 다희의 얼굴에서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미세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짧게, 차갑게 무표정이 스쳤다. 나는 그걸 분명히 봤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아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이 아니란 거. 이미 오래전부터였다는 거. 손끝이 서늘해졌다. 주방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데 나는 오히려 한겨울 밖에 선 것처럼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확신했다. 며느리의 진짜 실력.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불 꺼진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까까지 며느리 다희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너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다. 그치? 그 말을 내뱉던 순간 도망치듯 내뱉었던 한 줄기 용기.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 그 찰나의 무표정, 그건 나를 묶어놓고 숨이 막히게 만들 정도로 섬뜩했다. 마치 이제야 알아채셨네요 하고 속삭이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표정 뒤에 숨어있던 아주 짧은 미소. 그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훅. 나는 갑자기 어떤 의심이 강하게 스쳐 지나갔다. 혹시 우리 집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근거 없는 망상처럼 들리지만
그 아이의 태도를 생각하면 전혀 허무맹랑하지 않았다. 우리 집의 취향,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우리 아들의 성격. 다인은 처음부터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너무 완벽하게 맞춰줬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떨리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래도 움직였다.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진짜 시작인지.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빗방울 소리만 먼 곳에서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방 문 앞에 섰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아직 깨어 있는 걸까?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 소리만 귀에서 쿵쿵 울릴 뿐이었다. 나는 용기를 냈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 문을 살짝 열었다. 방 안은 어둑했고 다인은 침대 위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브라운 톤의 스탠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빛이 방을 흐릿하게 덮고 있었다. 잘 자고 있네. 나는 속삭이듯 말하고는 그녀의 책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방을 마음대로 뒤지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은 예외였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머릿속엔 계속 한 문장이 떠올랐다. 곧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화 내용. 그 한 문장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끌어왔고 내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난 서랍 손잡이에 손을 댔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당겼다. 서랍이 조금 열리는가 싶더니 딸깍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금 장치가 있었다. 잠금? 며느리 서랍의 잠금? 보통 이런 잠금은 중요한 문서나 개인적 물건을 넣어두는 용도다. 하지만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타입이 아니다. 멀쩡한 표정으로 미소 짓던 며느리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다. 열어봐. 지금 확인해야 해. 훅. 갑자기 뒤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며느리는 여전히 잠든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모습조차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서랍으로 돌아와 아주 작은 힘으로 당겨보았다. 딱딱하고 단단하게 잠겨 있는 느낌. 이걸 억지로 열면 바로 소리가 날 것이다. 그때였다. 눈에 익숙한 작은 금속 상자가 보였다. 액세서리함처럼 생긴 파우치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카드형 명함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납품업체 대표 이름. 10년 전 우리 가족 사업이 흔들릴 때 가장 크게 도와줬던 그 회사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조그맣게 적힌 문구. 전 대표의 자녀. 나는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작은 스티커를 보고 숨이 멎었다. 그 사장님의 딸. 훅. 머리가 핑 돌았다. 그때 며느리가 뒤척이며 몸을 살짝 움직였다.
나는 깜짝 놀라 파우치를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재빨리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다. 머릿속 생각은 이미 소용돌이가 되어 있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접근했다고? 우리 집이 힘들었던 시절 그분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다가온 거? 아니면 아버지의 부탁? 아니면 더 무서운 가능성, 아버지의 복수? 나는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내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다리가 흔들렸다. 이제 확실했다. 며느리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집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가족의 약점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다. 나는 방으로 향하면서 속삭였다. 다이야, 너 대체 어떤 계획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니?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다이가 침대에서 아주 미세하게 눈을 뜨는 모습이 스쳤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웃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나는 요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해진 적이 없었다. 다이의 서랍에서 본 그 쪽지, 오래된 명함, 그리고 그 아이가 숨기고 있던 요리 계정의 엄청난 영향력까지. 머릿속이 마구 뒤섞여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났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 큰 문제가 터졌다. 바로 동네 소문이었다. 오늘 새벽 우리 집 문을 나서는데 아랫집 방 여사가 나를 보자마자 힐끔 위아래로 훑쳤다. 그러더니 귓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휴, 요즘 며느리 문제 많으시다며?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뭐가 많아요? 하고 되물었지만 박 여사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그냥 들리는 말로는 며느리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서 시집살이 하는데도 집에 보탬이 없다고 그러던데? 쿵.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아니, 이게 뭐야? 며느리가 돈을 못 벌어? 집에 보탬이 없어? 그 말은 사실과 완전히 반대였다. 다이는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돌아?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다이는 잘 살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자 박 여사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는 아주 불쾌한 태도였다. 어머니 마음은 그렇겠죠. 근데요, 다들 알아요. 며느리가 생활비도 못 내고 남편이랑 시댁에 얹혀 산다고. 나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수치? 분노?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다. 이건 누가 퍼뜨린 소문인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도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집으로 들어오는데 손끝이 떨렸다. 문을 닫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며느리가 돈을 못 번다는 소문은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낸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을 흔들려는 것처럼. 그때 나는 생각했다. 혹시 다이를 질투하는 사람이 다이의 인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아니면 다이의 아버지 회사와 얽힌 옛 원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결론은 없었다. 나는 결국 다이에게 말을 걸었다.
다희야,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그러자 다희는 놀라며 물었다. 네, 어떤 소문이요? 내가 돈을 못 번다. 집에 보탬이 안 된다. 뭐 그런 말들. 그 순간 다희 얼굴이 아주 잠시,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훅! 심장이 또 요동쳤다. 당황한 게 아니라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은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누가 그런 말 퍼뜨리는지 알아? 다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 진짜 몰라요. 저한테 그런 거 누가 왜? 그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연기가 섞인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속으로 삼켰다. 너 뭔가 알고 있구나. 또 숨기는 게 있구나. 그런데 그때 또다시 훅 들어오는 일이 터졌다. 우리 가게 단골인 김아주머니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혹시 며느리가 요리 개정한다는 거 아세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예, 다이가요? 왜요? 아, 내가 봤는데 댓글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 시댁이랑 문제 있대. 며느리 불쌍하다. 시어머니가 구두쇠라며? 이런 좀 심한 말들이 돌고 있던데요. 나는 핏줄이 확 끓어올랐다. 우리 집 이야기가 왜 댓글창에, 왜 며느리 SNS에, 누가 그걸 알고 퍼뜨렸지?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며느리의 숨겨진 SNS 파워, 다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들, 알아보기 힘들었던 서랍 속 쪽지들, 그리고 이제 퍼지기 시작한 동네 소문들. 이건 어딘가에서 하나의 실이 끊어지며 쭉 풀려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그 모습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혹시, 다이야,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니니?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건 한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부터 폭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오해가 아니라 진짜 시작이구나.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집안의 모든 공기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모든 걸 한 발 뒤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성격이었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니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날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 머릿속에서 며느리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20해 전 우리 회사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던 그 시절. 남편은 밤마다 술로 버티고 난 직원들에게 월급을 챙겨주지 못할까봐 밤새 울기만 했던 시기, 그때 나타나 도와줬던 남자. 며느리 아버지.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준 사람 같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정말 아무런 의도가 없었을까? 그 딸이 우리 며느리가 되어 집안으로 들어온 지금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절묘했다. 아니,
어쩌면 며느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리 가족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야 우리 집안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알고 싶은 나 자신이라는 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며느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가죽 파우치가 있었다. 평소엔 절대 테이블 위에 두지 않는데 그날따라 부엌 구석에 무심코 놓여 있었다. 나는 일부러 손을 대지 않으려 했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결국 파우치를 열었고 그 안에서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종이 한 장, 우리 회사 옛 로고가 박혀 있는 서류, 그리고 그 아래에는 며느리와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옆에 남자는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정말 이 아이가 그 남자의 딸이었구나. 그제야 나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그 위기를 누가 막아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뒤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녀는 과거의 연결고리를 숨긴 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며느리의 표정은 늘 두려워 보였다는 것이다. 마치 내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아챌지, 혹은 언제 그 비밀이 드러날지 걱정하는 사람처럼. 복수하려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를 의심하기보다 그녀가 감당해온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이 비밀을 오롯이 혼자 껴안고 살아온 것이 아닐까. 도움을 줬지만 대가를 받지 못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딸. 결국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서까지 그 시간을 스스로 위로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조용히 내 방을 찾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다. 어머니 잠깐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다. 어머니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은 크게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여는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며느리는 오랜 시간 쥐고 있던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왜 도왔는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로 그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머릿속에선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이 아이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이 집안에 들어온 거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대가를 받지 못한 게 정말 전부였을까? 그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비밀을 며느리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의 입술이 떨리며 마지막 한 문장이 떨어졌다. 어머니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가족에 대해
중요한 걸 남기셨어요. 그 순간 심장에 얼음 조각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중요한 거? 대체 또 무엇을? 그녀는 눈을 떨구며 말했다. 그걸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며느리 다이가 주고받던 그 전화, 그 아이가 미묘하게 숨기려 했던 표정들, 그리고 그 촘촘히 쌓인 의심의 조각들. 누군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야. 그 말이 또렷하게 들릴 만큼 내 불안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다이는 평소처럼 씩 웃으며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언뜻 보면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일상.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미소가 이상하게 보였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 나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다이야,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 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혹시 걱정되셔서 그러세요? 그 말투 너무 차분했다. 너무 익숙한 척, 너무 준비된 사람처럼. 나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겼다. 다이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그 아이의 눈이 정말 아주 잠깐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내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 거니? 순간 다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다. 수저를 잡은 손이 얼어붙는 것처럼. 어머니, 그건 갑자기 왜? 그리고 그때 훅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화면처럼 어제 본 서류의 로고가 떠올랐다. 그 오래된 거래 명세서, 우리 남편이 20년 전에 거의 파산 직전이었을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줬던 그 유명한 신혼식 사장의 회사 로고, 그리고 며느리가 언젠가 말했던 친정이 예전부터 식자재 관련 일을 했었다는 말. 그 둘이 너무 선명하게 겹쳤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다이아, 너 혹시 너희 아버지가 김상칠 사장님이니?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입에서도 떨림이 느껴졌다. 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아니, 오히려 말을 아껴두는 사람처럼 보였다. 눈동자는 흔들리는데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너 우리는 왜 말 안 했니? 그러자 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억누르듯 말했다. 어머니가 알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실까 봐요. 훅. 그 말 자체가 훅이었다. 나는 갑자기 숨이 확 막혔다. 내가 힘들어진다고? 왜? 다이가 입술을 깨물다 결국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 댁과 얽힌 일이 그냥 도와준 일만 있는 게 아니어서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부엌의 따뜻한 김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다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진심으로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의자를 꽉 잡고 말했다. 다이야, 솔직히 말해. 너희 아버지 우리 집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아이가 입을 열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다이가 전화를 살짝 확인하는데 그 화면에 잠깐 하나의 이름이 보였다.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뜬 메시지 한 줄.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또 훅.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은 훅. 나는 한 단어도 발음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다이가 나를 힐끔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 댁에 대한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아요. 목이 마르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 다이는 숨을 크게 내쉬고 조용히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남편분에게 했던 도움이 정말 도움만은 아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을 받을까봐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추측이 터지고 있었다. 우리 남편이 숨긴 과거, 빚, 거래, 약속, 배신? 아니면 그보다 더 충격적인 무엇? 나는 결국 속삭였다. 다이야, 제발 지금 말해줘. 도대체 우리 남편과 너희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다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건 저도 아직 전부를 알지 못해요. 뭐? 아버지가 진실을 저한테 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걸 알려주신대요. 다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에 두려움, 결심, 비밀, 모든 게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내일 아버지가 여기 오세요. 훅. 이번엔 진짜로 숨이 멎었다. 뭐라고? 여기로? 네. 직접 오셔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순간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유명한 신혼식 사장. 우리 집의 옛 은인이자 어쩌면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딸인 며느리가 우리 집 식탁에 앉아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목이 말라서 말을 꺼내는데도 힘이 들었다. 다이야, 그분이 왜 오시려는 거지? 다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과 어머니 집 사이 진짜 이야기를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머니 쪽에서 먼저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부엌 의자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일은 단순히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아니라는 걸. 우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며느리의 등장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시작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에 폭풍이 오고 있구나. 다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 속의 의미를 읽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다. 어머니, 내일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할 거예요. 그 말, 그 표정, 그 분위기, 그 하루가 끝날 무렵 나는 확신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아침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서 평소처럼
차를 마셔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안 주변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도무지 파악되지 않는 소문들이 삽시간에 번졌으니까요. 큰아들 회사에 내부 배신자가 있다더라. 처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더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묘하게 나는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마음을 열었던 며느리, 우리 가족을 살린 은인이었던 그녀가 그런 일을 벌일 리가 없다고 나는 끝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마침내 우리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을 때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큰아들 얼굴은 수척했고 작은아들은 뭔가 말을 꺼낼 듯 말 듯 입술을 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가 놀랄 만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은 이유도 모르게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 집안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을.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의 금고 속 문서 같은 과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그 사람과 이미 얽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작은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아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폭발하는 걸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너희 둘.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은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형보다 제가 먼저 알았어요. 그녀가 누구인지도,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도. 그리고 며느리가 이어받았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이 집을 알고 들어왔고 작은아드님과는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선택에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모든 컵과 접시의 소리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은인인 집안에서 온 며느리, 그리고 작은아들과의 미묘한 관계,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결혼한 큰아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란이 밀려왔죠. 하지만 어머니,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을 망치려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니면 이 가족은 이미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큰아들이 손가락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지난주에 있었던 내부 정보 유출. 그거 아내가 잡아냈어요. 내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이 숨을 몰아쉰 뒤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은 집안 사람도 아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뒤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배신자를 찾아내고
증거까지 확보했어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번에 정말 끝날 뻔했어요. 그 순간 나는 몇 초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며느지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인연이나 과거가 지금의 가족에게 상처가 될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혹시라도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면, 더 큰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거라면, 난 아마 지금 이렇게 널 붙들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넌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내 말을 듣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눈가가 젖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이 가족이 정말 소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왜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감췄지만 그 비밀은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려는 방패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희 둘 그 오래된 인연, 그게 정말로 끝난 건 맞느냐? 방 안의 공기가 쇳소리를 내며 식어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이 내게는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제 마음에는 단 한 사람만 있습니다. 큰아들이 그녀 손을 잡으며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야. 작은 아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제야 방 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비밀은 밝혀졌고 상처는 남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적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다시는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며느리 다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만큼은 그 아이 얼굴을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왜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식탁 위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고 숨기지 않겠다는 듯 눈빛이 또렷했다. 어머니,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깊게, 크게 쿵 하고 울렸다. 훅! 나는 나도 모르게 테이블을 잡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큰아들은 긴장한 채 며느리 손을 잡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본다. 남편은 눈썹을 찌푸린 채 침묵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간 작은아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큰아들은 며느리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나도 모르게 속이 확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역시. 입 밖으로 나올 뻔한 말을 삼켰다. 며느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 집의 사업을 도와주셨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 아버지는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의 모든 걸 바쳐서 이 집을 살렸어요. 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웠다. 남편도 크게 눈을 떴다. 뭐라고? 남편이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그때 회사가 망해가던 와중에도 어머니, 아버님 사업 먼저 살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식탁 위에서 전부가 멈췄다. 나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게 사실이니? 나는 힘겹게 물었다. 며느리는 미소도 감정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가족은 그 일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저는 대학도 포기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그 후로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왜 그걸 지금 말해?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다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던 진실을 꺼냈다. 저는 빚을 갚으려고 혼자서 SNS 활동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 잃어버린 걸 제가 다시 찾고 싶어서요.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너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가? 며느리가 내 말을 끊었다. 복수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 말은 흐느적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단단한 진심으로 들렸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집이 예전에 제 아버지를 살렸던 것처럼 저도 이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멍해졌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살았던 걸까?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SNS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의 과거도, 왜 큰아들 남편을 선택했는지도.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던 거야? 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네. 당신은 제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큰아들의 얼굴에 깊은 충격이 스쳤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함께 지내면서 제가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가진 과거 때문에 당신을 잃을까봐. 방 안은 잠잠했지만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워졌다. 정말로 그 아이가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조금만 능력이 있어 보여도 나는 속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릴 지키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멈췄다. 다희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떨렸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내가 해야 해.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 모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 내 아버님께 진 빚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갚을게. 며느리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에 담긴 건 슬픔도 안도도 고마움도 아닌 진짜 가족을 만난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다. 이제는 숨기지 마. 내가 어떤 아이인지,
이제는 온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때 작은 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형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큰아들도 며느리를 더 꽉 끌어안았다.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모두. 그 말과 동시에 식탁 위의 공기가 바뀌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은 거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조명이 우리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숙이 확신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